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쓴 일목균형표 연구 교재를 바탕으로 이 시간에는 목표치 분석하는 방법, 이걸 뭐 수준론이라고 하는데 일목산인 이분은 수준이라고는 표현을 하지는, 수준론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았고요. 사사키 히데노부 씨는 자기의 책에서 목표치 분석법을 수준론이라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주가의 수준이 어떤 높나 낮냐 뭐 이런 식의 수준이 되겠죠. 자, 기본적인 목표치 분석 방법에 대한 것들은 이미 몇 번 설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목표치 분석법의 간단하게 기호와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그러니까 차트의 가로축 시간, 세로축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시세가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파동론, 요 세 가지가 이제 3대 골자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앞에서 우리 시간론 실제 사례를 몇 개를 봤었고요. 앞으로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제가 파동론 건너뛰고 지금 수준론으로 들어왔습니다. 파동론 가면 또 좀 어렵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간단한데 실제 적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목표치 분석법에 보면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용어들을 설명을 좀 그냥 바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값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층배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 용어도 저는 글쎄요, 원전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1층 2층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여러분 A, B, C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향후 상승이 예상될 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격 목표치죠, 그죠? 하락할 때는 아래쪽으로 얼마나 내려갈까, 그 이야기는 이번 상승의 고점 상투는 어디일까, 하락치라면 이번 하락의 최저점은 어디일까. 그런데요, 이게 이제 뭐 가다 보면은 파동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5파도 가고, 그죠? 더 큰 파동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잡아 나갈 때 굉장히 다양한 변수나 뭐 2층뿐만 아니라 몇 층까지도 고려가 필요해지지만, 그건 이제 시세가 한참 흘러가고 난 뒤의 이야기고, 우선 당장 시세가 요렇게 A, B, C 이래 가지고 돌아 나왔을 때 얼마나 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방금 올라왔던 폭을, 이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일목은 이제 중심 그럽니다. 기준점으로 해서, 그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왜 모이면 양팔 간격으로 벌려, 아니면은 뭐 모임할 때 기준 잡잖아요. 여성분들도 아마 뭐 학창 시절에 초중고나 이럴 때는 체육시간 같은 데 가면은 기준 그럴 겁니다. 한 명한테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군대에서는 교관이나 장교가 뭐 집합을 시킨 사람이 여기 누구 기준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준 부르면 여기서부터 뭐 양팔 간격으로 벌려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앞에서부터 이제 사열 뭐 이래가 종대로 줄을 세우거나 기준점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점, 그죠? 그 일목에서 이건 이제 이러한 자리 기준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중심이 되느냐면은 이렇게 흘러왔던 시세를 그만큼 다시 올린다. 그랬을 때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동작에는 이게 이제 왼발 앞으로 나갔고요, 오른발은 왼발을 축으로 그만큼 앞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보폭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보폭으로 합니다. 일목은 비율법을 잘 안 쓰고요, 이렇게 실제 시세가 흘러갔던 폭을 가지고 이렇게 주로 잡는 방법을 씁니다. 비율법 안 쓰는 건 아닌데 대체로 실제 진행된 시세의 폭을 활용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올라왔던 폭만큼 그대로 올리는 것을, 그럼 영어의 여러분 영어 알파벳 대문자 E자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2층배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올라온 게 1층이라면 한 층도 올라가면 2층이 되죠. 그 다음에 이 B를 중심으로 해서 첫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는 방법은 똑같는데, V의 계산치는 내려간 걸 가지고 올립니다. 아까 E는 올라온 것 가지고 올렸잖아요, 그죠? 이게 섭승 가격이죠. C 시점에서 봤을 때 A에서 B까지 진행 중이라면 지금 뭐 아직 파동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흘러갔던 파동 가지고 수동 계산치 이런 걸 잡기도 하는데, 우선은 1차 상승하고 2차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간다. 얼마까지 갈까? 처음에는 1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가지고 그냥 올리면 이걸 V 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처럼
첫 상승 마디를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중심점이 G로 내려와요. 여기를 중심으로 둡니다. C 지점에다가 중심을 줍니다. 기준을 여기다 둡니다. 그래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이 폭과 이 폭은 같으니까, 예, 영어 인쇄체 대문자 쓰면 요렇게 길이가 같죠, 그죠?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뭐 일목사는 이분이 이렇게 외우라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추측컨대 이 값, N 값, V 값, V는 이제 이렇게 뭡니까? V자 계곡, 그죠? 예, 이제 산이 있으면 이 계곡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올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금방 외워요. 예, 이걸 처음에 이런 식으로 안 해오니까 저는, 예, 포스트잇에다가 이걸 공식을 써가지고 모니터 옆에나 메모를 붙여놓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예, 처음에 보자마자 외워지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이 영문의 이자, 예, V자 계곡, N자는 이 글자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N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좀 다릅니다. A가 1차 최저점이고, C가 그 다음에 반등 상승 후 1차 눌림목 저점이죠, 그죠? 그러면 바닥을 C를 중심으로 올려요. C를 중심으로 해서 올리는 건 N하고 똑같은데, N 값은 1차 상승폭을 올리고요. 예, NT 계산치는 저점에서 저점끼리의 폭을 올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T가 바텀 같아요. 바텀, 바닥, 그죠? 저점,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추측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 시세 가다가 중간 파동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주로 이런 자리에서 보면 일목사님 이분이, 예, NT 계산법을 주로 쓰더라고요. 예, 이게 자주는 안 쓰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주는 안 써요. 예, 자주는 안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 네 가지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이게 이제 층수가 더 올라가요. 3층, 4층으로 올라가고, 그 4층을 또 올리면 8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앞으로 시세가 이렇게 갔다가, 그죠? 아주 큰 파동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올 때는 요거 반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쉽습니다. 나머지 이제 P니, Y니, 예, S니 하는 건 앞에서 그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시간 많이 끌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수작업으로 계산할 때 조금 귀찮으신 분은 이 네이버 일목 카페에 가보시면 이 계산기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엑셀을 짜가지고 쓰다가 당시 닉네임이 저는 이런 거 근거를 밝힙니다. 이화백님이라는 분이, 예, 제가 만든 엑셀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첨부 파일 다운받아 가지고, 이거 설치 파일 없습니다. 예, 그냥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 요 쓰는 방법이 살짝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요, 예, 계산법 파워포인트로 설명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보시면 쉽습니다. 예, 여기까지 공개 자료니까 그냥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요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책이 좌우 페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스캔본이. 이걸 그림을 제가 이걸 보면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잠깐만요. 위치 계산법에서, 예, 제가 원문을 꺼내 놔야 되니까 야, 이건 밑에 잘 안 보이는데 92년도 당시, 예, 92년도 이게 소니 일복입니다. 일복인데, 여기서 조금, 예,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세가 조금 천천히 가겠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여러분 이게 만약에 폰으로 보거나 이러면 그림이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제가 확대를 좀 시켜볼까요? 예, 예,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니고 92년도, 예, 예, 시세가 내려오다가, 예,
3월 12일 저점에서부터 1차 상승주고 늘목주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림만 보세요. 전환선 기준 구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균형표가 이제 고급으로 좀 들어가면 그걸 꼭 뭐 저급고급으로 나눈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순수하게 이 봉만 가지고요, 시세가 흘러온 시간, 파동의 형태, 가격만 가지고 언제쯤에 고점이 나올지 얼마를 갈지 이런 식의 판단, 전환 이런 걸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일단 수준으로 목표치 분석을 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전환선 기준 구름 같은 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냥 봉만 그려져 있습니다. 고저점은 그려져 있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A 저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 B까지 올랐다가,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 4110원을 4150원이 넘겼죠. 3950원보다 3800원이 아래니까 파동이 이렇게 하락연이다가 지금 요거 살짝 돌파를 한 겁니다. 이런 거 일목에서 Y자형 돌파라고 합니다. 이런 바닥의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닥을 찍고 돌아가 가장 일반적인 건 N자형, N자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역헤드앤드 숄더도 나오고요. 뭐 쌍바닥도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하락연자로 내려다가 상승연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승연. 근데 이 상승연자가 나올 때 이 직전 고점 아래에서 돌아가면은 일반적인 상승 N자이고요.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돌 뒤집어 놓고 이렇게 가면 이게 일목에서는 이게 Y자가 됩니다. 확산형 파동이 됩니다. 확산형 파동은 또 바닥형에 좋은 징조 중에 하나이고요. 아무튼 4110원보다 더 올라간 4150원에서 3950원까지 눌러주고 돌아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서 B까지, B에서 C까지 돌아가는 이 구간을 감안해 보면 여기서 한번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9, 1, 1절입니다. 1절. 1절입니다. 그 안에서 또 제가 찍어보면 일목의 형보론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 하락할 때는 여기는 뭐 음봉이 좀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봉 하나 넣고 여섯, 일곱. 그러면 일량계제 7음년이거든요. 음봉 위주로 떨어지던 시세가 여기서 이렇게 딱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사케다에서 말하는 장악형 Y, 일목의 Y자입니다. 주봉에서 Y자가 나오면 아주 효과가 크다 그랬고요. 일봉에서 보면은 직전 음봉을 양봉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덮어 씌워 버리죠, 그죠? 이걸 여러분 사케다에서 장악형, 그 다음에 보자기, 뭐 포선,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 일단 요 패턴이 일단 있다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요. 이건 뭐 사사키 이대노부 씨도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합니다. 일단 올라가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9일을 일단 올랐습니다. 그리고 9일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양년입니다. 여기서 양련 그럴 때 연은 양봉 연속된다는 뜻입니다. 그 일목에서 사케다이나 왜 적산병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균형표는 요렇게 하락이고 음봉이 굉장히 많다가 양봉이 5개가 연속해서 나타나면 그 중에 음봉 하나 정도 요런 거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양봉만 다 모이면 더 좋고요. 그럼 이 5양년을 일목에서는 이거 일단 전환의 조짐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하락장은 매도세가 강하니까 빠지는 것이고 매도세가 강하니까 음봉이 자주 뜨잖아요. 많이 떨어지고 나면은 갭 하락했다가 양으로 돌려도 그 다음날 또 떨어지고 양으로 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양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저점 대비 장력이 좀 생긴다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음봉이 연속됐잖아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5음년이거든요. 그러던 것이 3,800원 오고 나서 지금 딱 장악형 뜨고 5양년이 딱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 1절까지 섰죠. 그러면 일목에서 지금 여기는 설명이 없는데 제가 미리 막 다른 데서 읽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기둥을 세운다 그럽니다. 기둥. 들으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준비 구성의 기둥을 세운다는 이런 표현도 있고요. 기둥.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텐트를 치든 건물을 세우든 하면 기둥을 세우잖아요. 아니면 벽체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 세우고, 그죠? 석가래, 그 다음에 지붕 얹잖아요. 기둥을 세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을림목이 여기 이제 4월 18일까지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이건 이제 파동적으로 사후적인 설명이지만 하락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음봉이 조금 겹쳐 나오고 난 뒤로는 자꾸 아래 수렴을 달기 시작하지. 이렇게 쉽게 그냥 훌러덩 주저앉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좀 좋은 현상입니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00원에서 4,150원까지가 지금 350원에 올랐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뭐 3,950원대 쌍바닥 찍고 지지한다라고 하면 여기 우리가 그 선을 안 꺼보더라도, 예, 안 꺼보더라도 이 정도면 지지력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건 그 뒤에 올라갔으니까 하는 소리도 할지를 몰라도 현지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전에 확 밀릴 때하고 다르고, 9일 올려놓고 조정을 왔는데, 이 뭐 적정선이라 그래야 되나? 예, 이 선에서 그냥, 더는, 예, 잘 안 빠지고, 예, 종가상으로는 거의 뭐 한 4,000엔 정도, 예, 일목에 한 기준선 정도 지지하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 여기서 일단 갭 상승하는데 이 돌파가 나와요. 이 돌파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줄을 한번 그어 볼까요? 여기서 이 양봉, 아유, 왜 이래요? 아유, 잠시만. 여러분, 저거 안 되네요. 제가 이거 여러분, 예, PDF 파일을 편집 가능하게 이렇게 띄웠더니 안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 양봉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양봉이 좀 중요한 것이 그 직전에 요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반등 고점이 하나 있고 여기 반등 고점이 하나 있겠죠. 그죠? 이 두 개 다 이렇게 이게 돌파가 나왔잖아요. 돌파.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박스, 예, 박스를 할 수도 있고 파동의 직전 고점. 그 근육표에서는 이렇게 줄을 거 가지고, 예, 보드라인이라고, 파동의, 예, 경계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걸 넘어가면은 그게 뭐죠? 상승엔이에요. 상승엔이 지금 여기 통 나오는데 갭을 동반한 양봉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그 전부터 쭉 내려오던 차트인데 뭐 시세가 일순하면 바닥을 찍고 돌아간다는 그런 뭐 내용도 쭉 나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 그리고 그 후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의 첫 움직임이라고 하는 딱 일절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본인이 여기서 고점 찍고 누르는 사이에 어디서 쉬고 이게 가면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갈지를 내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4,150원에서 3,800원을 빼가지고 이 폭을 4,150원에다 더하면 이게 이 값이 4,500원이 나옵니다. 이 값이 여기서 올라갔던 폭을. 그럼 제가 여기 여러분 일목 계산기 한 가져올 볼게요. 예, 계산기를 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3,800 왜 이러죠? 3,800 4,150 3950이잖아요. 이거요. 탁 치면 여기 이제 목표치 계산이 쫙 나오죠. 이 값이 4,500원, 첫 상승 350, 눌림목 200. 뭐 이 돈 암산은 되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350원 이 폭을 4,150원 더하니까 4,500원이 되는 거죠. 이 값이 그래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고점은 4,530원이고요. 그 이제 사사키 내놓으시는 요 양봉 나오면서 본격 매수 확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쉬면서 이제 갭상승 딱 나오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4,530원 이 값 달성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 시간론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간 이걸 일목에서 이제 V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19일입니다. 그럼 일목 기본수치 17일보다는 이틀 더 갔죠. 그죠? 이틀 더 갔는데 여기서 다시 19일을 간 건 5월 7일이고요. 실제 고점은 5월 8일 날 4,500원 달성하면서 이제 고점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팔아먹었을지 안 팔아서 먹었을지는 그건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수를 계산하고 먹이치 왔는데 내가 팔까 말까 하는 부분은 뭐 고민이 필요하죠. 분할해서 좀 던질까 아니면은 지지 이탈 확인될 때까지는 더 기다려 볼까. 이건 나중 문제지만 아무튼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키 히데노부시의 그 원본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장이 이래가지고 돌아가는 순간 이 시세는 잘하면 5월 7일 부근 4,500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세워두고 여기 돌파 나오던 4,150원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의미에서 이게 그렇게 확실한 패턴은 아닌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비교적 조금 짧은 기간 안에 파동을 5파나 집어넣는 이런 것들은 썩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파동론에서 제가 좀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고 하면, 시세가 이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한 번도 안 쉬고 가도 조금 과열에 따른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기는 가는데 중간에 너무 접으면, 여러분 파동에서 이제 때리고 반등하고 때리고 반등하고 이 과정이 뭐죠? 매도세 우세 매수세 우세, 매도세 우세 매수세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반등도 없이 그냥 밀리면 매수세가 뭐 그 힘을 못 쓰는 시세죠, 그죠? 이런 경우에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너무 파동을 많이 집어넣거나 미는데 많이 밀면요, 단기성 같은 걸 쉽게 있다고, 그러면 이 시세가 좀 단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 값이 2배 달성하는 그런 과열도 문제, 비교적 짧은 구간 안에 여기서 여기 가면서 파동을 뭐 여러 개 집어넣는 이것도 약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법칙화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잘 가는 시세도 물론 있긴 있고요. 그런 한편으로 이 시세를 주봉상 위치가 어딘지를 잘 봐야 됩니다. 혹시 이게 큰 고점이 흘러내리다가 중간에 뭐 반등이 한 요 정도인데 제대로 못 끌고 가면 이렇게 또 빠져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현재는 그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이 사사키 데노브 이야기처럼 여기서 이것을 노리고 일자를 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로.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예상과 예측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일목사안인 이분도 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앞에서 이제 예측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야,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며칠 날 얼마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는 걸 하는데, 예측하고 예상은 일목균형표 안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이 예상, 상상, 예상 자체는 미리 뭐 생각하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예측과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 앞번 강의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렇게 좀 재어둔다라고 하는, 재어본다,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측정해둔다. 그럼 여러분 측정한다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뭔가 기준이 있잖아요. 뭔가 이 재어둔다라는 개념 속에는 뭐 도량형, 그죠? 무게, 양, 면적, 길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기준이 있겠죠. 잣대, 그죠? 근데 그런 잣대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얼마는 가겠지, 뭐 올라가겠지, 내려가겠지, 이거보다는 보다 뭔가 명확한 근거를 주잖아요. 그다음 여기서 뭐 예상에 대해서 뭐 자유도 상실한다 이런 건 일단 또 넘어가더라도요. 그리고 시세의 메커니즘에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세의 그 시간과 가격에 대해서 몇 가지 코스를 예측을 해보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인지 정확할 것인지 이런 건 이제 사후에도 검증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내가 좁혀보는 거죠. 파동이 이렇게 오면 그 안에서 목표치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시간도 여러 개가 나오고. 그래서 실제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느 시간마디가 와서 어느 가격이 와서 때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일단 그런 예측치를 통한 일종의 경우의 수, 시나리오, 이런 경로를 정해두고요. 그 다음에 진전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씩 점검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정거장 같은 겁니다. 버스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보면 가다가 아무 데나 안 태우고요. 아무 데나 안 태우고, 그 정해진 장소에서 태우죠, 그죠? 정해진 장소에서 태우고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우리가 시세의 앞길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름 그 안에서 이런 정거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벌써 예측을 하는데 이론적 정합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론적 정합성, 그러니까 근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균형표의 개념은 이러한 예측을 위한 수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뭐 그 수법이라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가격 목표치, 시간론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매매하면 희망론적인 것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내가 팔아놨으면 빠지겠지 생각하고 또 가지고 있으면은 가급적 좋은 뉴스가 들어오고 올라가겠지 하는 것과 함께 가격적으로도 예, 자기가 뭐 목표치를 뭐 너무 크게 잡아보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자유도를 상실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바둑도를 치면 잘 안 보이잖아요. 남이 한 발 물러서서 보면 훈수 바둑 둘 때는 잘 보이던 것이 그런 것도 다 같이 좀 작용을 합니다. 자유도와 함께. 그런데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두면 그런 실수를 좀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강의가 이 다음 장만 가도 또 한정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는데 자르고 가야 할지 고민이 좀 되네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상당히 산식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한번 가봅시다. 제가 만드는 영상이 비교적 좀 긴 편이라서 조금 그런데 여러분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재미없는 부분은 속도를 올려 가지고 지나가면 되시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한번 가볼까요? 이건 그 소니 그 후의 일입니다. 근데 이거 그림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좀 그러네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 옛날에 공부한다고 표시를 해놔 가지고 사실 이거 좀 지저분한 그림인데 천상 이걸 가져와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소니가 여기서 이제 박스 탈출하고 이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죠? 3980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여기 이제 목표 달성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올라가는데 여러분 요 깔짝거리고 5개씩 가면 좀 그렇다 그랬잖아. 이 뒤에 시세를 한번 볼게요. 92년 2월에서부터 이제 6월까지 왔는데 그 뒤에가 이거예요. 예, 그 뒤에가 자 4420, 4430 있죠? 그럼 4420 있죠, 그죠? 4530 다음 고점입니다. 4420, 4430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4500 못 가요. 못 가고 380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난번 3800이 3월에 있죠. 보이시죠, 그죠? 여기 4500 갔었잖아요. 그게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4420 이거 헷갈렸네요. 아니요, 이 그림 여기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이 3월이 여기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고점이고요. 이 4420 그림이 갑자기 나오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반등이 딱 떨어지는 이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그림이 대단히 복잡해요. 대단히 복잡한데, 할 수 없다. 여기서 섭선 가격폭도 나오고 조금 생소한 그런 계산치가 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19일 올라가고 4500 달성하고, 거기서부터 좀 이제는 14일 동안 하락행차로 떨어지는데, 이거 좀 많이 빠집니다. 이게 좀 많이 빠지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제가 책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사사기 히데노부시 설명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8일에서부터 하락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4530원에서는 하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4050원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5월 27일까지. 요거는, 이번에서 380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 폭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4220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는 상승파동이고요. 이게 하락파동이거든요. 여러분, 이 차트는 굉장히 어려운 가격법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 다 읽고 나서도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저거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이건 사사키 히데노부시의 책이니까 그냥 계속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저렇게도 보는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점 뒤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하락할 때 폭, 습성, 이것도 이제 습성 가격입니다. 하락할 때 얘는 어떤 버릇이 있었는가, 그걸 가져보는 거예요. 4,110원에서 3,800원까지 빠진 폭 있죠. 예. 이걸 여기서 빼보면 그게 4,220원이 나와요. 근데 뭐 4,050원이니까 깨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올라가서 떨어질 때 목표치 잡는 방법은 비율법으로 쓰면, 이렇게 가다가 무슨 이평선 같은 걸 지지를 하면 다행인데, 그죠? 일목외선들이나 이걸 지지를 안 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직전 상승폭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무슨 뭐 피보나치 38.2%나 뭐 일목의 절반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쓰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3분의 1, 3분의 2 방식을 쓴다든지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정확히 들어맞을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방식으로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응용계산치가 나오는데요. 이 4,430원에서 3,800까지 떨어진 폭이 한 630원 되죠. 그걸 갖다가 D에서 빼버리면 이 목표치가 3,9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두 개의 목표치를 나누어 가지고 중간값을 취합니다. 이걸 일목에서 응용계산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4,060원이고 4,050원이고 이 달성이 됩니다. 이게 달성이 돼요. 어렵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중간값 계산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 세계의 산책 방법으로 관찰된 복수의 답이 얻은 것은 너무 작고 얻은 것은 너무 클 때 차용하는 응용 계산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라갈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시세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뭐 이렇게 이 값을 잡아 보니까 이건 예시입니다. 저 위에 있고요. 이거 V 값이나 N 값으로 잡아 보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시세가 이 가상입니다. V나 N은 돌파를 해버렸고요. 그렇다고 이 저점에서 이 값까지 한 방에 간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멀어. 그러면 이 중간점에는 뭐가 있을까 할 때 이걸 중간 값을 잡아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응용계산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는 응용계산치도 아직 안 잡았어요. 안 잡았는데 여기 있는 목표치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시피 여기 갈 줄 알았는데 가다가 이상한 짓을 한다. 일반적인 계산 방법에서는 여기 뭐 걸리는 게 없는데 이게 왜 이러지 해서 역으로 한번 따져보기도 해요. 이게 V나 N하고 이 값 응용계산치에 걸리나? 그죠?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목표치가 너무 많이 나와 힘들어져요. 제가 여기 보면 EV 응용, 뭐 MV 응용이는 이게 이제 절반값입니다. 아까 4,500원하고 뭐 4,300원하고 이런 것들 차이가 나서, 예, 이걸, 그죠? 예, 뭐 그다음 V 값은 4,350원이잖아요. 이 값의 절반을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이 EV의 응용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냥 산식 때려 넣는 김에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무튼 여기서 좀 색다른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응용계산치. 응용계산치는 여기서부터 떨어지는데, 이런 파동을 가지고 여러분 이 값이나 N 값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한번 접고 떨어지니까 이 목표치 내는데, 근데 이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뚝 떨어진다고 할 때 뭔가 파동 기준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여기 뭐 일봉의 기준선이나 구름이나 이건 이제 막 돌아서니까 구름이 여기 있을 리는 없습니다. 얘는 내려오다 이제 이만큼 돌렸는데 구름이 양운으로 갈 리가 없어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뭔가 적당히 지지할 만한 것도 안 보이고, 그죠? 현재 파동으로 I 파동으로 계산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과거 걸 가져오는 거죠. 이 경우에도 만약 이것이 최고점이라면은 첫 하락값을 가져와 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 마지막 하락폭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폭도 아니고 이 폭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폭하고 이 폭하고를 응용계산 절반으로 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 안 되면 자꾸 영상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생각에 저거 먹지춘향 아니냐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응용계산치 중간값을 설명하느라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계산치에는 그냥 기본 계산치가 있고 응용 계산치 혹은 중간값이 있다. 그리고 4,050원에서 4,420원까지 일단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수가 처음에 이게 19일 가고 이게 19일에서 하루 더 갔었죠. 그죠? 예, 이번 반등 고점이 19일이 걸립니다. 그럼 이게
시간론상으로는 대등수치예요. 예, 시간론상으로는 대등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C에서 D까지 올라간 이 폭을 습성가격폭이라고 했는데,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파동이 있는데 왜 하필 이것만 습성가격으로 가져왔을까, 그러고 그 비판을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3,950원에서 4,530원까지 올라간 이 폭하고, 네. 이 폭을 여기 가져와서 이제, 아니야. D가 아니, 뭐야. D까지가 아니라, 잠시만, C에서 3까지입니다. 예. 예. 이 C에서 3까지 올라간 폭이 이 폭하고 같아요. 요런 건 찾기 힘듭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 N 파동이 이런 파동이 있고 이런 파동이 전형적인 N 파동인데요. 요것도 N 파동입니다. 예? 접었다가 올라갔다 접었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라갈 때, 요것도 N 파동입니다. 이럴 때 이 파동끼리 비교해 보는 경우는 있어요. 이것도 일정 N 값입니다. 우리가 이 폭하고 이 폭하고 같다고 보거나 이 폭하고 이 폭하고 같을 때 우리가 통상 N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상승 N, 이건 하락 N. 이건 이 방향으로 N자입니다. 이런 것도 예, 쓰고요. 일목에서는 이제 시간론으로 가면 이게 대등수치가 되겠죠. 혹은 습성가격폭. 전에 빠질 때 얼마 빠지더니 이번에 얼마 빠지네? 그 전에 빠질 때 얼마 빠지더니 이번에 빠지네 하고, 뭔가 N자 방향이 좀 다르죠. 그죠? 요런 습성가격폭이 있긴 해요. 또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중에 반등하는 폭도를 보면서 이 폭이 확산되는가 축소되는가 가지고도 파동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시세는 완전한 정박자로 가면 정말 좋고요. 정박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안에서 습성을 찾아내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찾다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발굴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랬죠. 대단히 독특한 가격폭 접목 방식을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그래도 뭐 대충 일목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9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뽑힌 사람이니까, 1위로.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이야기와 방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를 해봅시다. 자,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 이게 이제 뭐 19일날 대등수치로 왔으니까, 대등수치로 왔으니까 여기가 상투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시간은 이미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F로부터 이제 떨어져 내려갑니다. 떨어져 내려가는데, 이 F 지점이 이 두 번째 고점이라고 이제 가정하면, 이 다음에는 어떤 계산치가 가능하냐면, DEF요. DEF를 N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하락폭을 이렇게 그냥 빼버리면 3,941원이 나옵니다. 3,940원이. 그 다음에 만약에 E에서 F까지 돌아간 거 있잖아요. 이 돌아간 걸 그대로 밑으로 빼버리면 이건 3,680원이 나와요. 실제 저점은 3,980원이니까 이 N값이 달성됐죠. 그죠? 복잡하죠? 그러면 얘 돌아가는 거하고 얘 돌아가는 거 같고요. 그 다음 얘 누른 거하고 얘 누른 거하고가 서로 같습니다. 요렇게 같습니다. 같고, 여기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일수가 같고, 이게 여러분 시세를 예측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죠. 예측해 보려고 하니까. 근데 내가 몇 가지 방법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만약에 일수나 가격이 완벽하게 달성이 되거나 그래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땡큐죠. 땡큐. 그 다음에 제가 요 일수 한번 봐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제 이게 14일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세볼게요. 거꾸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됩니까? 그럼 14일 대등수치에는 모자라네요. 모자라네요. 그것까지 이제 일치됐으면 여기가 대박인 거죠. 24일과 만약에 24일이 완벽하게 일치로 왔으면 가격 목표치 달성인데다가 대박이죠. 대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3,980원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하나 계산을 해놔야 됩니다. D부터 E까지 빠진 폭을 그냥 빼버리면 이게 E 값이 됩니다. 그게 이제 3,570원이 돼요. 이건 향후에 혹시 시세가 앞으로 계속 빠져내려가 버리면 이 목표치도 이제 한번 따져보게 되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계산만 해 놓는 것이고요. N값 3,980원에 이제 거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여기 올라갔다가 지금 3,770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치 계산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3,680원이 나오고 3,570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직전 최저점이 3,800원인데 3,500~600원인데 목표치가 바로 올 리는 없잖아요. 지금 목표치 방금 3개가 나왔거든요. 3,940하고 3940, 3680, 그 다음에 3570 중에서 최저점 3,800을 한 방에 이 파동 아닙니까? 이 파동. 이렇게 이게는 쉽지 않죠. 그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락에서 내려오는 과정에 지금 목표치를 때려봤는데 3개가 나오는데 2개는 전저점을 한 방에 깨버려요. 그러면 이건 또 달성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N 가격 달성을 하고 지금 반등을 했고요. 여러분 이 글씨체가 엉망인 거 양해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그냥 대충 얼른 혼자서 보려고 메모한 거라서 이런 거니까 그걸 제가 캡처한 거라서 이걸 여러분 강의용으로 교재로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최초에 제가 공부할 때 메모한 것들이니까 좀 필체가 좀 거시기합니다. 여기서 시간론에 따른 관측을 시도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D에서 E까지가 이제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E에서 14일은 이제 6월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BD는 30일이고요. 요건 30일이고, 요거는 30일이고, 그래서 그 30일에 6월 18일이 여기 G에 와가지고 이제 저점이 된 셈입니다. 이걸 이제 또 우리가 최고점으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이제 대등수치를 잡아 나가는데, 현재 시세가 이 정도 오기 전에는 이 지점에서 보면은 이쪽 길이, 이 길이 파동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앞으로 날려보내면 변화일이 더 무수하게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딱 선정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가격 목표치와 함께 이 N값이 달성이 되잖아요. 이 길이와 똑같은 가격의 길이로 왔는데 보니 왼쪽에 이것하고 30일도 일치를 하네. 그럼 이 자리가 이제 그렇죠. 저점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치나 시간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보지만 파동을 바탕에 깔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전체적인 균형이랄까 흐름이랄까 여기에 비례미를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파동상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캐치해내야 되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도 많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딱 공식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스텝 딱딱딱 밟아가면서 뒤집어주고 올려주고 이래주면 천합시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 경우에는 아무튼 G에서는 30일 대등수치와 목표치 달성입니다. 아까 D에서는 19일 정도의 시간과 목표치 달성이었죠. 그죠? 요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죠? 시장의 흐름에서 골격을 보면서 뭔가 이 전환점을 조금 잡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흐름은 날짜들하고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소니는 끝났습니다. 이후에는 여기까지만 일단 따라와 봤습니다. 따라와 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림을 또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가겠습니다. 요약하면 아까 이제 소니의 앞 그림에서는
이렇게 하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도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5학년이라든지 제가 Y자라든지 이런 패턴에서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을 뚫고 가는 이게 Y파거든요. 그 다음에 덜 눌리고 이 지지하다가 갭상승 나오고 박스 돌파하면서 매수 확정되고 4150원 돌파하면서 앞으로 어느 날에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가 계산을 세우고 여기 왔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락으로 와버렸는데, 하락으로 오면서 이제 섭선 가격폭, 그 다음에 이러한 가격들의 그 다음에 중간 가격, 응용 계산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배워보셨고, 그리고 가격과 함께 시간의 그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반전하는, 그래서 변화일과 목표치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변곡점을 잡아 나가는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